민주성지 마산 하포구 출신 강용범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진정한 남해안 시대를 위한 필요한 국도 5선 거제 마산 해상 구간의 조속한 사업 추진과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 접근성 보장을 위한 시각장애인 지원 정책, 어촌 소멸 위기를 극복할 소규모 어항 지원 사업과 학생 학습권 보장과 관련된 정책들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교통국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단상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 국도 5선 거제 마산 해상 구간의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는 장목 관광단지나 구산 관광단지 또 로볼랜드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또 도의 광역 도로망 확충을 위해서 조기 건설을 지속 건의를 좀 하고 있으며 20년 10월에는 그가대로 손실보전금 해결 의지를 담은 공문도 중앙부처에 저희들이 전달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현재 국토부는 우리 도의 건의 내용을 반영을 해서 22년 8월부터 거제 육상부는 보안 설계를 하고 있고 해상부는 기본계획 수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순신 대로로 이미 국토부에서 한번 명명이 돼가지고 이순신 대교까지 갇힌 이름이 만들어졌죠? 예, 그렇습니다. 몇 년도에 그랬습니까? 그게 2008년도 9월에 광역 30대 선도 프로젝트 사업 선정할 때 이름은 이순신 대교로 해서 그렇게 그렇죠. 선정됐습니다. 국도 5선 거제 마산 해상 구간의 조속한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경남도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한 조속한 추진을 위해 어떠한 장애 요인들이 먼저 해결되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우리 도는 손실보전금의 장애 요인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 국토부와 지속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꾸 그가되게 손실 문제를 가지고 이 사업을 늦춘다는 것은 뭔가 잘못되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통행량 분석하는 전문기관에서는 국도 5선이 이제 개통이 되면 그가대로의 통행량이 줄어든다는 이제 그런 의견을 계속 지금 내고 있어서 그 부분에서 계속 지금 국토부와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4년도 국토부가 거제 마산 해상 구간의 타당성 검토 시에 그가되게 조금 전에 제가 질문했던 대로 손실 보전 문제로 승계를 이유로 보류했다는데 우리 경남도는 그러면 그동안에 거기에 대한 어떤 해결 방안을 모색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 도는 이제 그가대로 손실보전금 해결을 위해서 13년 11월에 부산 거제간 연결도로 민자투자사업 실시협약을 변경을 해서 사업 재구조화를 좀 시행을 했습니다. 장목 관광단지나 주변 개발 사업의 수익금으로 그가대로 원리금 상환 등 손실보전금 해소 방안을 마련해서 이를 근거로 사업의 조속 추진 의지를 국토부에 건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가대로 손실보전금의 근본적인 해소를 위해서 그가대로의 고속국도 성격도 지금 저희들이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그가대교의 고속국도 성격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가대로 고속국도 성격 등 구체적인 통행료 인하 방식이나 기간 등을 좀 검토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요청을 좀 하고 있고 또 이러한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 계획에 수정 반영해서 가능한 조속히 고속국도로 승격될 수 있도록 계속 중앙부처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도 대체 우회도로 사업 준공 이후 마창대교가 국도 2호선이 되면서 기존 국도 2호선 구간은 현재 어떻게 관리 운영되고 있습니까? 2008년도에 마창대교가 개통되면서 해당 구간은 국도 2호선이 해제가 되었습니다. 현재 기존의 국도 2호선은 창원시의 도시계획도로로서 창원시장이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마창대교 통료 인하를 위해 마창대교의 관리 운영권을 경남도에서 인수하는 방안이 논의 중인데 이와 관련한 계획과 추진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은 법률이나 회계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서 관리 운영권 인수와 또 사업 재구조화 방안 등을 마련해서 사업 시행자와 지속적으로 협상을 좀 진행할 계획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상의도 했던 마창대교 통행료 인하와 관련해서 우리 경남도는 그동안 어떠한 조치를 하고 있고 중앙정부는 어떤 답변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지금 국토부에서 수행하고 있는 지자체 민자도로 현황 분석과 대응 방안 마련 연구 용역에 따라서 정부 차원의 실질적인 통행료 인하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우리도의 의견을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도 5선 거제 마산 해상 구간을
해저 터널로 계획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결정한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터널을 계획할 경우에는 9천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만 교량으로 건설할 경우에는 약간 2조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지금 시공정이라든지 현장 여건 또 경제성 등을 감안해 볼 때 지금 해저 터널이 가장 유리한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조선과 대우조선이 있기 때문에 다닐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최소한의 전체적인 해저 구간은 아니더라도 요 잠도까지라도 서로 항로에 큰 부침이 없다면은 우리가 교각을 설치해야 되는 것이 관광의 효율성을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해저 터널로 하는 게 현실적으로 가장 좀 지금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아닌가 그렇게 지금 보고 있고 일단 국토관리청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교량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지금 검토를 좀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주장하는 국도 5호선 잠도까지를 교각을 놨고 그제까지 진해 터널이나 해저 터널로 갔을 때의 문제점하고 크게 뭔 차이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그가대로는 교각이 상판까지가 한 30m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말씀하신 이제 구배가 지금 5% 이하로 되기 때문에 그는 이제 충분히 진해 터널을 하고 교각으로 이제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마창대교는 지금 교각으로 할 경우에 다리 높이가 훨씬 더 높아지기 때문에 구배 자체가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거가대교가 국도 5호선 거제 마산 해상 구간의 건설은 경남과 거제뿐만 아니라 가덕도 신공항 개항을 시장으로 남북권의 상생 발전을 위해서라도 부산시와 공동의 노력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 그동안 경남과 부산시는 어떠한 노력을 했습니까? 이에 대한 부산시의 입장은 어떠합니까? 예, 부산시 같은 경우는 국도 5호선 개설로 인해서 그가대로 손실 보전금이 발생할 경우 우리 도가 전부 부담할 것을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경남도가 손실 보전금을 부담할 경우에는 국도 5호선 건설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다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를 교량으로 하는 것도 사비가 많이 과다하게 소요되고 있고 해저 터널로 하게 되면 이게 관광 자원으로서 큰 효과가 없기 때문에 잠도를 기점으로 해서 일부는 해저로 하고 일부는 교량으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는 이 부분을 가지고 중앙정부를 설득해서 가능한 빨리 추진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장애인 건강금 보장과 관련해서 복지보건국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도는 시각장애인들의 건강권을 위해 어떤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 양산 부산대병원 지원을 통해서 장애인의 건강검진, 진료, 재활 등의 의료 서비스를 좀 제공하고 있고 그 외에도 장애인의 의료비 지원 사업을 통해서 저소득 장애인에 대한 의료비 본인 부담금에 대해서 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민간 영역에서는 지난 2007년부터 17년째 경남신문과 마산정형외과, 사단법인 울림, 청와병원이 공동으로 사랑의 각막 이식 수술 사업을 통해 경남도 내 시각장애인들을 지원해 왔습니다. 국장님, 현재와 같이 민간의 선의에 기대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 도에서도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공감을 하고 있고 안 그래도 저희 도에서도 시각장애인들 중에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시력 회복의 기회를 좀 제공하고자 각막 이식 수술 적합 여부에 대한 사전 검사비 지원을 좀 현재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이 경남도는 관련 사업 확대 및 지원에 대해 어떤 의견이나 또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저희가 내년 사업은 좀 민간 후원으로 좀 진행하고자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라든지 저희 경상국립대병원과 좀 협의한 바 있고 좀 긍정적인 답변도 받았습니다. 추가적으로 좀 다른 기관들도 좀 접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 예산과 관련된 부분은 저희 사회보장 협의가 좀 마무리되고 관련 절차가 진행되면은 25년도 예산부터 좀 확보해서 시각장애인 중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차상위 계층 3,614명에 대한 검사비 지원을 좀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각막 이식 수술을 위한 사업 지원이 고비용으로 인해 어렵다면 수술 가능 여부를 검사할 수 있는 안구정밀 검사가 현재 비보험으로 분류되어 저소득층 환자들은 검사조차 하지 못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를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여지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경남도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저소득층 장애인 가구를 대상으로 각막 이식 수술을 통해 정상 생활이 가능하도록 각막 이식 검사비 지원 사업 좀 적극적으로 추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 각막 이식 수술과 관련해서는 도가 공공사업으로 민간 부분에만 맡기지 않고 도가 공공사업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조기에 가능하면 25년 이전이라도 이 사업이 도가 주관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저소득층에는 그렇게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다음은 우리 박종훈 교육감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상으로 놔주시기 바랍니다. 현동 초등학교는 이미 4개 교실이 증축되고 있고 부산중학교의 차후에 아파트 유입으로 인한 증축 문제와 현동 도서관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 진행되는 사항과 우리 교육감님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년 예산에 편성을 해서 2026년 교실 6실 증축을 1층 그 공간이 좀 좁기 때문에 1층은 뭐 주차장으로 그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2층, 3층으로 해서 6실 증축을 해서 구산중학교의 교실 부족은 극복해 나갈 것으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행정 절차가 좀 길어지다가 보니까 도서관의 개관은 그러니까 저희들이 공사는 2026년까지 마무리가 되고 2027년 가야 이 도서관이 개관이 될 것 같습니다. 행정 절차를 좀 더 당겨서 빨리 할 수 있는 절차가 있으면 뭐 시가 협조를 하고 저희들이 또 서두르면 조금 더 일찍 개관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영유아를 위한 또 건강한 놀이 공간이라든지 또 부모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또 공간이라든지 또 아이들의 장난감 도서관의 기능을 하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다든지 하는 그런 계획들이 혹시 가지고 계시는지 그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지역의 주민들과 저희들이 소통의 자리를 만들어서 이렇게 만드는 도서관이 어떤 용도로 어떤 것을 그 도서관의 콘텐츠로 담는 것이 주민들의 요구가 있는지 그 내용들을 듣는 시간을 소통하는 시간도 저희들이 도서관 진행하는 과정에서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내용을 담아서 도서관을 한번 멋지게 지어보겠습니다. 온 의원이 도민의 삶과 행복보다 우선할 수 있는 가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도민의 삶의 터전과 건강 그리고 미래가 지켜질 수 있도록 경남도정이 지속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리며 본 의원의 도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